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침없이 자신의 공약 이행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프로젝트에서부터 무슬림 난민 입국 제한 조치와 범죄전과 불체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 등입니다. 국제사회와 이슬람 국가들은 반발했으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서한 지구에 2,502채의 유대인 주택을 짓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2014년 4월 미국이 중재하던 이팔 평화협상에 결렬된 이후의 최대 규모입니다. 우리 정부가 올 상반기 타결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한국-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영토 분쟁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이스라엘산으로 인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침없이 자신의 공약 이행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수백억 달러를 쏟아 부어야 할 거대한 국경 장벽 건설 프로젝트에서부터 첨예한 논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무슬림 난민 입국 제한 조치와 범죄전과 불체 이민자들에 대한 대규모 추방 명령에 대해 국제사회와 이슬람 국가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를 옹호하고 나섰으며 멕시코는 즉각 항의했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간 28일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옳다. 나는 이스라엘 남쪽 국경에 장벽을 건설했고 이것이 불법 이민을 막았다라면서 미국 국기와 이스라엘 국기 이모티콘을 올리며 위대한 성공, 위대한 아이디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5일 불법 이민자 차단을 내세워 멕시코 국경에 대규모 장벽을 세우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대해 옹호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예정된 정상회담까지 취소하며 반발한 멕시코 정부는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멕시코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외무부는 주 멕시코 대사를 통해 네타냐후 총리의 트위터 메시지에 대한 경악과 거부감, 그리고 실망감을 전달했다고 표명했습니다. 이어 멕시코는 이스라엘의 친구이기에 그 총리에게도 이와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멕시코 내 유대인 사회까지 나서서 네타냐후의 발언에 항의 성명을 내자 조나단 펠레드 주 멕시코 이스라엘 대사는 트위터를 통해 총리의 발언은 이스라엘의 보안 경험을 공유한 것뿐이라면서 미 멕시코 관계에 어떠한 입장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정부는 아프리카 출신 불법 난민 수천 명과 순위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IS에 대한 대비로 2012년 이집트 시나이 반도와 접한 국경에 230km의 철책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마흐무드 아바스는 불법 지도자다. 팔레스타인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 발언은 지난 24일 리베르만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국가전략연구소 연설에서 한 것인데요. 이스라엘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두 국가 해법을 부정하는 발언들과 정책으로 팔레스타인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아비그도르 리베르만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텔아비브에서 열린 국가전략연구소 연설에서 팔레스타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그는 하마스 같은 테러 단체가 100개를 들 때까지 이스라엘 전군을 배치하겠다며 팔레스타인 측의 테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위터에 우리는 현재 새 집을 짓는 중이고 계속해서 더 지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실제로 이날 이스라엘 정부는 서한 지구에 2,502채의 유대인 주택을 짓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동예루살렘에 566채를 신설하는 계획을 승인한 지 이틀 만입니다. 2,500채 건설 승인은 2014년 4월 미국이 중재하던 이팔 평화협상에 결렬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팔레스타인 정부의 임시 행정 수도인 라말라 부근 베델에도 신규 주택 100채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베델은 정통 유대교 마을로 유대 우파 언론인 아루츠 셰바와 군사학교, 신학교 등이 있습니다. 유대인 정착촌 운동을 펼치는 정치 지도자 오레드 레비비는 트럼프 정부 덕에 새 건축 물결이 시작됐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팔레스타인은 물론 국제기구와 주변국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라비라브 르다인 나흐 팔레스타인 대변인은 이스라엘의 계획은 극단주의와 테러리즘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럽연합도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면서 이파리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요르단 정부도 성명을 통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권리를 해치고 평화 노력을 침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올 상반기 타결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한국-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에서 서한지구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이스라엘산으로 인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26일 확인됐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한 통상 압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의 일환이라는 관측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스라엘 FTA 협상에서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원산지를 이스라엘로 인정하기로 방침을 세웠다며 이와 관련해 세부 품목과 규범을 현재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주형완 상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한국-이스라엘 FTA를 상반기에 타결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스라엘 측과 FTA 타결을 위한 핵심 사안인 양국 간 원산지 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해 5월 FTA 협상 개시에 합의한 이후 서안지구 내 유대인 정착촌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자국 원산지로 인정해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서안지구에서 생산되는 화장품과 와인 등의 제품에 대한 원산지를 이스라엘로 인정할 경우 만만치 않은 국제적인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2015년 11월 서안지구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정착촌이라는 별도 표기를 붙이도록 해왔습니다. 또 오바마 행정부 역시 지난해 1월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수출품의 원산지를 이스라엘로 표기 못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그동안 이스라엘과의 FTA 협상 과정에서 서안지구에 대한 원산지 문제를 놓고 고심해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서안지구 수출품을 이스라엘산으로 인정하는 게 국제법적으로 위반 사항은 아니다라며 한미 간 통상 마찰을 피하기 위한 정무적 선택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이란, 터키 등 3국이 시리아 휴전체제 감독을 위한 공동기구를 꾸리기로 현지 시간 24일 밝혔습니다. 타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 세 나라는 이날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시리아 평화회담 이틀째 회의를 끝낸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아스타나 평화회담을 중재한 러시아, 이란, 터키 3국은 카자흐스탄 외무장관 카이라트 아브드라흐노프가 대신 낭독한 공동성명에서 시리아 휴전의 완전한 이행을 감독하고 보증하며 도발을 방지하고 휴전의 모든 문제를 결정할 삼각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3국은 또 시리아 반군이 다음 달 8일로 예정된 유엔 주도의 스위스 제네바 평화회담에 참석하려는 계획을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리아 정부와 반군 대표는 3국 공동성명에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정부를 대표해 회담에 참석한 바샤르 자파리 유엔 주재 시리아 대사는 자체 회견에서 아스타나 회담의 일정 기간 휴전을 공고화하는 데 성공했다며 이것이 시리아인들 스스로의 추가적 대화를 위한 길을 열어줬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핵심 반군 조직인 JCR 이슬람 대표 모하메드 알류시는 3국 공동성명에 의구심이 있다면서 반군은 별도의 휴전 유지 방안을 제안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트럼프 행정부의 친이스라엘과 반이슬람, 이민 정책 등이 시작부터 이슬람 국가들과 단체, 언론으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가치로 미국을 이끌어 나가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통로로 잘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이스라엘 정부가 정착촌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미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변 아랍 국가들을 비롯해 팔레스타인 측의 반발과 테러가 예상되는데요. 또한 터키, 러시아, 이란이 중동에서 연합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반이스라엘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국 정부가 이스라엘, 미국 정부와 협력 관계를 잘 다져서 국제사회의 압박과 비난에도 한국 정부가 이스라엘과 미국을 지지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